한강에 원전을 지으라. 용인 반도체 산단을 둘러싼 에너지 갈등과 지역 불균형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롤로그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어느 카페에서 첨단 반도체 설계도를 쥔 젊은 엔지니어 김 씨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노신사박 영감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 씨가 말합니다. 박 어르신, 여기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가 들어섭니다. 이건 산업의 쌀입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적이죠. 창밖으로는 거대한 송전탑들이 거인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 영감이 묻습니다. 전기라 자네, 그 전기를 끌어올 고속도로를 우리 집 마당과 저 아랫마을 과수원 위로 놓겠다는 소린가? 네, 맞습니다. 전기가 모자랍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 원자력 발전소 10기에서 15기 규모의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를 저 멀리 남쪽에서 끌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전력량은 15GW에 달하며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즉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력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비용은 가공선로 대비 3배에서 10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박 영감은 말합니다. RE100이라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들 책상 위 계산기에는 마음의 무게를 재는 버튼은 없는 모양이군. 박 영감은 낡은 수첩을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저 남쪽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에서 만든 전기를 왜 먼 길을 보내야 하는지 묻고 있네. 그 송전탑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눈물 자국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더군. 이 갈등은 문재인 정부의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확정에서 시작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추가 확정되면서 격화되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환경단체 주도로 산단 계획 무효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2026년 1월에는 전국 단위 반대 조직이 결성되어 재검토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갈등의 한 단면입니다. 박 영감이 신문 한 귀퉁이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지역 주민들이 화가 내건 현수막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전기가 급하면 한강에 지어라. 이것은 전기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서울의 불빛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반짝이고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기억해달라는 비명입니다. 전력은 지방에서 생산하고 피해는 지방이 감당하는데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우리는 에너지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에는 담벼락에 그린 가짜 잎새가 소녀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판 역설은 다릅니다. 반도체라는 화려한 잎새를 수도권에 그려놓고 나무를 지탱하는 지방의 뿌리는 송전탑으로 칭칭 감아 죽이고 있습니다. 박 영감은 뿌리가 썩으면 담벼락의 잎새가 무슨 소용인가? 주민들을 우군으로 만들지 못한 정책은 비바람 한 번에 지워질 가짜 그림일 뿐이라네. 라고 일갈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지산지수의 원칙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산지수란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원칙으로 송전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데 생산과 피해는 지방이 감당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원, 즉 남부 재생에너지와 소비처인 수도권 산단이 분리된 불균형, 즉 에너지 정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RE100과 입지 갈등으로 더욱 심화됩니다. 글로벌 시대의 수출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참여의 필수 조건이자 탄소 배출 감축 압력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은 남부지방이고 공장은 수도권에 지으려 하니 전력망 건설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힙니다. 수도권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공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남부지방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과거에는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보상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해법, 에너지 전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각 주체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신속한 산단 준공을 목표로 하지만 송전망 부지 확보와 지역 반대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적기 전력 공급과 RE100 이행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요구하며 전력 공급 지연 시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송전망 건설에 반대하며 에너지 정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상 차원을 넘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합니다.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와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요구하며 탄소 배출량 비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용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지산지수는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원칙으로 송전 비용과 갈등을 줄입니다. 둘째, 주민 수용성은 국책사업 추진 시 인근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셋째, 지중화는 전선을 전주나 철탑 대신 땅속에 묻는 방식으로 경관저에는 없으나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정책 구조를 보면 목표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메가 클러스터 구축 및 수도권 집중 육성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인허가 간소화 및 인프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력과 용수 공급망 적기 구축 사업, 그리고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전광판이 가득한 서울의 밤거리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위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송전탑을 마주하고 서 있을 농민들의 어둠을 생각하자 김 씨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오헬리가 즐겨 쓰던 아주 쓰디쓴 현대판 역설이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칩 안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지는 알지만 그 칩을 돌릴 전기가 넘어오는 송전로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한숨이 깔려 있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도권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 한다면 왜 지방의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와야 합니까? 이것이 공정한 거래입니까? 보상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는 얼마의 가치로 환산됩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반도체 산단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발전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해법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 공정성, 공동체, 지속가능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CBS 기후로 온 경제생활의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